갈수록 학생 인구가 줄어들면서 새로운 학교를 짓기가 어렵다 보니 일부 지역의 학생들은 차를 타고 멀리 있는 학교에 다니고 있는데요. 제주에서는 처음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합친 통합 운영 학교를 짓는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지난 2005년부터 조성된 제주 첨단 과학기술단지. 2017년부터 아파트 1,100여 세대도 입주했지만 학교는 한 곳도 없었습니다. 결국 제주도 교육청은 첨단 과학기술단지 조성 시작 20년 만에 학교를 짓는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학교 부지 2만 1,000제곱미터는 단지를 개발한 JDC가 무상 공급했습니다. 이곳이 아라 월평 초중학교가 들어설 부지인데요. 제주에서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통합한 학교를 새로 짓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2027년 개교하는 아라 월평 초중학교는 유치원 5학급에 초등학교 18학급, 중학교 12학급에 특수학급 3개로 학생 수는 822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연면적 13,000제곱미터로 총 사업비는 578억 원입니다. 중앙투자심사라든지 교육부 인가 과정에서 단설 학교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출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꼼수인데 그럼 중학교하고 같이 가겠다. 이에 따라 첨단 과학기술단지에서 최소 3km에서 최대 7km 떨어진 학교를 차로 통학했던 학생들은 걸어서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셔틀버스를 운행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시간대가 안 맞아서 부득이하게 이제 자가용으로 애를 이제 이 학교를 등교를 시켰습니다. 첨단 과학기술단지 학생들을 받아들이면서 임시 건물까지 지었던 인근 지역 학교들의 과밀 학급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학생 인구가 감소하면서 전국적으로 통합 운영학교 100여 곳이 문을 연 가운데 존폐 위기에 몰린 제주시 원도심 학교에도 새로운 모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제주에 닥터 헬기가 도입된 지 2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전용 계류장이 없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는데요. 제주 공항 안에 전용 계류장이 마련돼 안전하고 신속한 출동이 가능해졌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공항 경납고 안에 하얀색 헬기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치료와 이송을 동시에 할 수 있어 하늘을 나는 응급실로 불리는 닥터 헬기입니다. 지난달까지 서귀포시 남원읍 수막리에 있는 임시 계류장에서 대기하다 출동을 했는데 전용 계류장과 경납고가 마련된 겁니다. 제주공항 내에 닥터 헬기 경납고가 마련되면서 본영응급의료센터와의 이동 거리도 훨씬 단축됐습니다. 제주에 닥터 헬기가 도입된 건 지난 2022년 11월. 2년 6개월 동안 94명의 중증 응급 환자를 이송하면서 도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중산간에서 대기하는 바람에 기상 악화 문제로 출동하지 못한 경우가 46차례나 됩니다. 항공기 이동 시에 가장 위험한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기상이 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구름이 많이 끼었을 경우에 항공 운항에 대한 제약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경납고가 없다 보니 비나 눈이 오는 날에는 임시 방편으로 헬기에 비닐을 덮어놨고 태풍이 올 때는 제주산림항공관리소 경납고로 피항을 갔습니다. 이 같은 문제가 잇따르면서 제주도가 40억 원을 투입해 지난해 8월부터 9개월 동안 774제곱미터 규모의 경납고와 계류장을 만들었습니다. 도민들의 생명과 제주도를 방문하고 있는 방문객, 관광객을 포함한 모든 방문객들의 그런 필요성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운항을 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닥터 헬기 전용 경납고가 마련되면서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어제 오후 5시 50분쯤 제주시 구저 평대리에서 20대 남성이 운전하던 오토바이가 전신주를 들이받았습니다. 119 구조대는 이 남성이 움직임이 없다는 신고를 받고 닥터 헬기에 출동 대기를 요청했고 3분 뒤에 현장에 도착해보니
이 남성은 심장이 멎고 골절상을 여러 군데 입은 상황이었습니다. 닥터 헬기는 오후 6시 10분 제주공항에서 이륙해 남성을 태운 뒤 6시 32분 한라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도로 가운데 섬식 정류장과 양문형 버스를 도입한 제주형 BRT가 시범 운행을 거쳐 지난주 제주시 서광로 구간에 정식 개통했습니다. 하지만 버스 운행과 차로 운영 등을 놓고 혼란스럽다는 민원이 여전한데요. 이 문제가 제주도 의회에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홍수영 기자입니다. 왕복 6차로 한가운데 마치 섬처럼 설치된 버스 정류장. 기존 도로 옆 정류장과 다르게 양문형 버스가 양방향으로 정차하고 승객들이 타고 내립니다. 제주도는 이전보다 버스 주행 속도가 43% 빨라지고 정류장 설치 면적도 줄었다고 밝혔지만 익숙하지 않은 도민들에게는 불편함이 여전합니다. 가변형 차로에 운전자들 혼란이 이어지는 것은 물론 같은 정류장이라도 노선에 따라 타는 곳이 다르고 정류장 통합으로 일부 이용객들은 걸어야 하는 구간이 길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밑으로 가보니까 동성마을 주민들은 2일 쪽이나 오라 3등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같은 논란은 도의회 상임위에서도 쟁점이 됐습니다. 우선 개통된 서광로 3.1km 구간에서 보듯 불편을 겪게 된 이들은 고령자 등 차가 없는 교통 약자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현상은 사전 용역이 부실했다는 증거라며 앞으로 동광로 등으로 확대 도입하기에 앞서 설계 변경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순차적으로 개통을 하게 되면 또 다른 혼란이 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면밀하게 변경을 하더라도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변경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 진행을 할 거고요. 다만 이제 큰 틀에서의 그 운행 방식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계속 유지를 하는 선에서 일부 정류장은 버스가 몰려 지체가 심해지고 지정된 승하차 구간에 정차하기 위해 대기 시간이 더 길어진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승하차를 그 왼쪽으로 할 때는 좀 지체되는 이제 현상도 이제 벌어지고 또 터미널 같은 경우 버스가 여러 대 들어오니까 이제 또 앞서서 얘기했지만 추월 차로가 없어서 앞에 차가 이제 가야 이제 따라가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서 BRT 구간은 어차피 버스들이 다 그 차로를 쓰기 때문에 차 물림 현상은 어느 BRT나 다 나오는 부분이지. 정류장 안내 요원이 철수하면 교통 약자들의 불편은 더 커질 것이란 우려에 제주도는 이용객이 많은 제주 시외버스 터미널 등 정류장 2곳에 안내 요원 배치를 20일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말까지 동광로 개통과 내년 도령, 노형로 확대 도입에 앞서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를 보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탄소 중립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 확대가 화두인 가운데 벼농사와 전력 생산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실험이 전남 영암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확량과 품질, 수익성까지 꼼꼼히 따져 농촌의 새로운 에너지 수익 모델을 찾겠다는 구상인데요. 목포에서 박종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모내기가 한참인 영암군의 한 논. 태양광 구조물 아래로 이양기가 조심스레 지나갑니다. 영암군이 추진하고 있는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 현장입니다. 990제곱미터 면적에 높이 4.8m로 설치된 태양광 패널 아래 벼농사와 전력 생산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35,000kWh의 전기를 생산해 한 달에 40만 원의 전기료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쌀 소비 감소라든가 또 고령화를 통해서 우리 지역이 지역 소멸 위기로 가고 있는데 이 농토를 단순하게 쌀 생산을 넘어서 탄소 중립과 함께 연결할 수 있고 지역에 지속 가능한 농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영농형 태양광도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영농형 태양광은 기둥이 설치돼 논작업이 어렵고 벼 쓰러짐 위험성이 크다는 단점도 있지만 1년 평균 1,1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전력을 저장할 시설과 판매를 위한 전선 연결 등 현실적인 비용을 감안하면 현재 8년까지인 농지 태양광 사용 허가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농가가 소득을 올리기까지는 이 기간이 너무 짧은 거죠. 그래서 기간을 한 20년 정도까지 연장을 해줘야지
시설비 플러스 농가가 수익까지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영농형 태양광 실증 사업은 농촌진흥청 주도로 전국 18개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전남에서는 영암과 해남이 지정됐습니다. 아직은 기술 적합성을 따져보는 단계지만 영암군은 이 실험이 농민이 직접 참여하는 농촌형 에너지 수익 모델로 확산될 수 있을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기압골이 물러가면서 오늘 햇살 가득한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현재 맑고 쾌청한 하늘이 드러났는데요.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22도로 시작해서 낮 최고 기온은 29도까지 올라 다소 후덥지근하겠습니다. 특히 북동부 일부 지역에서는 최고 30도까지 오르면서 체감온도는 31도 이상으로 예상되는데요. 덥고 습한 날씨가 예상되는 만큼 여름철 건강관리에 잘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오늘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햇볕도 강해서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수준 보이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자외선 차단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현재 기온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22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서부 지역은 21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 29도, 서부 24도, 남부 지역은 25도로 예상됩니다. 도서 지역은 구름 낀 가운데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안개가 오락가락 끼면서 가시거리가 급격하게 짧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전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는데요.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구름도 많겠고 안개도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목요일부터 기압골의 영향으로 흐리다가 비가 이어지겠는데요. 이 비는 주말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장마가 예년보다 일찍 시작되면서 수확기를 앞둔 메밀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제주도 농업기술원은 메밀 성숙기에 고온다습한 환경이 24시간 이상 지속할 경우 이삭에 싹이 트는 등 수량과 품질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며 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비 예보가 계속되면 메밀 수확을 서두르고 수확 후에는 빨리 건조 후에 선별 작업을 통해 품질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는 전국 메밀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이맘때인 6월 중순부터 수확을 시작합니다. 제주 한라병원이 최첨단 방사선 암 치료기인 버사 HD를 도입했습니다. 버사 HD는 4차원 초정밀 방사선 암 치료기로 기존 장비에 비해 치료 속도가 빠르면서 정상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고 종양에만 정밀하게 방사선을 집중시킬 수 있습니다. 한라병원은 고난도 뇌종양과 폐암, 간암 치료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주도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냄새를 예측하는 기상정보 앱을 양돈 농가에 보급했습니다. 기상정보 앱은 제주도와 기상청이 협업해 개발한 앱으로 바람 방향과 습도, 기온 등 기상정보에 따른 냄새 확산을 실시간으로 예측해줍니다. 제주도는 예측 정보를 통해 농가에서 악취 발생이 예상되는 시간대에 저감 시설을 가동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 지역 주민의 생활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탐라도서관이 휴관 중에도 예약 대출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제주시 탐라도서관은 AI에 기반한 어린이 친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9월 23일까지 휴관 중인 가운데도 유치원과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등을 찾아가는 이동형 독서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또 예약 도서 대출 서비스를 통해 휴관 기관에도 온라인으로 도서를 예약한 뒤 수령하고 반납할 수 있습니다. 제주 종합경기장 실내 수영장이 전국 대회 개최로 보름 동안 휴장합니다. 제주시는 제18회 도지사배 전국 장애인 수영대회와 제4회 제주도 유소년 스포츠클럽 수영대회 등 4개 대회가 열리는 내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15일 동안 제주 종합경기장 실내 수영장을 임시 휴장합니다. 제주시는 휴장 기간 제주와 애월 국민센터 수영장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난달 제주에서 발생한 화재가 크게 줄었습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한 달 동안 53건의 화재가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6% 감소했습니다. 특히 봄철에 집중되던 임야와 야외 화재는 6건으로 지난해 4분의 1로 줄었는데 차량 화재는 10건으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소방본부는 6월은 냉방기기 사용이 늘고 장마철 습한 환경으로 인해 전기 화재 위험이 높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공공 배달 앱을 이용하면 최대 10,000원짜리 소비 쿠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정부의 지원 사업으로 소비자가 공공 배달 앱으로 2만 원 이상 금액으로 3번 배달 주문을 하면 다음 주문에 이용할 수 있는 10,000원짜리 소비 쿠폰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쿠폰은 신규 이용자 가입을 위해 1인당 월 1회로 제한되며 650만 장이 선착순으로 지급됩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